이 멍청한 자식아.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꼬마 밥을 사줬다고. 장터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나무꾼. 그날따라 장사는 안 되고 장터 한복판에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꼬마를 발견한다. 오늘따라 손님도 없고 장사가 안 되네. 장사를 접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찰나에 갑자기 꼬마가 쓰러진다. 나무꾼은 굶주린 꼬마에게 마지막 남은 자신의 돈으로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이게 된다. 꼬마야, 따뜻할 때 이 국밥 좀 먹거라.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아저씨. 그 일이 화근이 되어 어머니의 노여움을 사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야담유식입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토요일, 벚꽃이 만발하기 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야기 시작됩니다. 다음부터 또 이런 일이 있을 땐 너 죽고 나 죽는겨. 혹독한 겨울바람이 한양도성을 맹렬히 뒤덮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매서운 바람은 저작거리 좌판 위 낡은 천막을 갈기갈기 찢어밟길 듯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저마다 바쁘게 움직였으며 두꺼운 터로 속으로 몸을 더욱 웅크리고 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잿빛 하늘에서는 희미하게 눈발이 흩날리며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김영수는 자신의 얼어붙은 두 손을 비비며 잿빛으로 변해버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 후반의 그는 삶의 모진 풍파를 견뎌낸 듯 강인한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의 몸을 감싸고 있는 낡은 무명옷과 머리에 쓴 허름한 갓은 그의 고달프고 힘겨운 삶의 무게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고통 속에서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왠지 모르게 장사가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어렵게 구하여 좌판에 내놓은 나무 토막 몇 개는 마치 차가운 바닥에 뿌리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고 텅 비어버린 주머니는 김영수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뱃속에서는 공허한 신호음이 울렸지만 그보다 더 쓰린 것은 어머니를 위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김영수는 속으로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든 어머니 박술래는 며칠째 마른 기침을 멈추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잦은 기침 소리는 낡은 집 안의 고요함을 깨뜨리며 김영수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야윈 얼굴과 눈가에 깊이 패인 주름은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김영수의 유일한 소망은 어머니의 병환이 기적처럼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 그것만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남은 돈이라곤 주머니 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차가운 소리를 내는 고작 엽전 몇 입뿐이었습니다. 이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어머니가 드실 귀한 쌀을 사야 할지, 아니면 꽁꽁 얼어붙은 몸과 하루 종일 굶주린 자신의 끼니라도 해결해야 할지 김영수는 섣불리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깊고 쓰라린 것은 어머니께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는 아들의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엽전 잎을 손안에서 만지작거리며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온종일 팔리지 않은 나무 토막들이 더욱 초라하고 쓸쓸하게 보였습니다. 이미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 어둠이 조금씩 깔리기 시작했고 다른 장사치들은 진작에 좌판을 정리하고 따뜻한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 뒤였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좀처럼 차가운 땅바닥에 붙어버린 듯 발길을
뗄 수 없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그의 뺨을 스쳐 지나가며 얼어붙은 눈물마저도 말려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만은 어머니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한 줌의 쌀과 자신의 허기를 채울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사이에서 김영수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낡은 갓을 고쳤었습니다. 그의 입김이 하얗게 서리며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머니, 부디 오늘만이라도 따뜻하게 드셔야 합니다. 김영수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서렸습니다. 결국 김영수는 자신의 굶주린 끼니를 포기하고 어머니께 드릴 쌀을 사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내 끼니는 어떻게든 내일 다시 마련하면 그만입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조금이라도 잦아들 수 있다면 이까지 배고픔쯤이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김영수는 다시 텅 빈 손으로 집을 향하는 길고 고된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저만치 어둠이 깔린 길 모퉁이에서 희미하게 서 있는 그림자가 그의 지친 눈에 들어온 것은 그 그림자는 마치 운명의 한 조각처럼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저만치 장터 구석에서 창백하고 여윈 꼬마 이원이 쓰러질 듯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겨울 바람이 낡고 해진 저고리 틈새로 스며들어 소년의 얇은 몸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겼을 검은 머리는 이제는 여기저기 흐트러져 거친 바람에 나부꼈으며 깊고 큰 눈망울에는 세상을 향한 불안과 짙은 절망감이 가득하였으나 동시에 희미한 한 줄기 희망을 갈구하는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뺨은 앙상하게 패어 있었고 마른 기침이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며 어린 생명이 위태로움을 알렸습니다. 낡고 해진 평민복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흐트러진 자세 속에서도 고상한 기품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예사롭지 않은 존재임을 짐작하게 하였습니다. 영수의 시선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그 소년에게 멈추었습니다. 북적이는 장터의 활기찬 소음과 사람들의 발걸음은 소년을 비켜가는 강물처럼 무심하였습니다. 주위를 지나치던 사람들은 소년을 힐끗 바라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다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이가 없었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굶주림은 인간의 온정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듯하였습니다. 영수의 뱃속에서는 며칠째 지속된 굶주림이 고통스럽게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늘 저녁 끼니마저 포기한 상태였고 싸늘한 주머니, 속 엽전 한 입은 병환으로 위중한 어머니, 박술래의 귀한 약값으로 쓰여야 할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꼬마의 허기진 눈빛을 마주한 순간 그 엽전이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이름 모를 꼬마의 허기를 채우는 데 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영수의 마음 속에는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굶주림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자기 생존 본능만을 남기는 법입니다. 냉정한 현실은 그에게 소년을 외면하라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를 돕는다고 내 어머니의 병이 낫느냐? 너는 이미 충분히 고통스럽지 않느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기심과 연민이 끊임없이 충돌하였습니다. 하지만 꼬마 이원의 떨리는 눈빛을 마주한 순간 영수의 마음은 거대한 파도처럼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영수 자신에게도 익숙한 깊은 절망이 있었으나 동시에 어린아이 특유의 순수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비참하고 위태로워 보이는 꼬마를 차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얼어붙었던 발기를 천천히 돌려 매콤하고 구수한 국밥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오는 국밥집을 향하여 힘겹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심장은 고통과 결단 사이에서 아프게 뛰고 있었습니다. 낡은 국밥집 안은 비록 좁았지만 끓어오르는 국물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김과 열기로 바깥 세상의 혹한과는 다른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엽전을 내밀었습니다. 주모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엽전을 받아 셈하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펄펄 끓는 국물 위로 밥알과 함께 송송 썰린 대파가 떠 있었고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강하게 자극하였습니다. 이 한 그릇의 국밥은 그의 모든 희망이자 마지막 양식이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지는 국밥 그릇을 소중히 받아든 영수는 다시 꼬마 이원이 쓰러져 있던 장터 모퉁이로 돌아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금 그의 뺨을 스쳤으나 국밥의 온기만큼은 꺼지지 않고 그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소년의 앞에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조심스럽게 국밥을 내밀었습니다. 꼬마 이원은 길게 늘어진 그림자처럼 땅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눈앞에 놓인 따뜻한 국밥 그릇과 영수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번갈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얇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메마르고 갈라진 입술이 겨우 움직이며 작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소년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 감격과 함께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꾸밈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잔잔한 연민과 확고한 결단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꼬마 이원의 눈은 커다랗게 뜨여 영수를 응시했습니다. 이내 그의 얼굴에 경련 같은 미소가 스치더니 허겁지겁 국밥 그릇을 받아들고는 마치 오래 굶주린 짐승처럼 눈 감추듯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제대로 쥘 힘조차 없는 듯 손으로 국물을 떠 마시기도 하고 밥알을 입안 가득 밀어 넣기도 하였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메마른 목을 타고 위장으로 내려가자 꼬마의 앙상한 몸에 일순간 온기가 돌았고 그의 깊고 큰 눈망울에는 이내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허기의 해소가 아닌 잊었던 인간적인 온정 앞에서 터져 나온 서러움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소년의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방울은 흙먼지로 얼룩진 뺨에 길고 투명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다 비운 꼬마 이원은 빈 그릇을 조심스럽게 영수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온몸으로 깊이 고개 숙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의 허리는 최대한으로 굽혀져 있었고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소녀는 아무런 말 없이 뒤돌아서서 북적이는 인파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재빠르면서도 어딘가 아련하였습니다. 영수는 홀로 남겨진 채 손에 쥐고 있던 빈 그릇에 미지근했던 온기마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뱃속은 다시 허전함으로 가득 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한 위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싸늘한 방 안에서 곤히 잠든 어머니 박순례의 야윈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하게 드러난 어머니의 광대뼈와 깊어진 눈가의 주름은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어머니의 가녀린 숨소리는 마치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한 처지에
깊은 한숨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저녁 한 끼를 포기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을 줄여버렸습니다. 그의 죄책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병세가 더 깊어진 듯한 어머니를 보며 영수는 차마 눈을 감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 밤새도록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영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꼬마 이원에게 건넨 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그의 모든 절망을 거두고 그의 삶에 어떤 거대하고도 기적과 같은 변화를 불러올지, 그리하여 온 조선을 뒤흔들 운명의 서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꼬마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준 지 이미 며칠이 흘러갔습니다. 매서운 겨울 바람은 조금도 수그러들 줄 모르고 오히려 그 기세가 더욱 거세어져 온 세상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얇은 옷깃을 파고들어 뼈 속까지 시리게 하였습니다. 영수와 그의 어머니 박술래의 초라한 살림은 혹독한 추위만큼이나 가혹한 현실 속에서 더욱 깊은 곤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되었으며 지푸라기 몇 줌이 전부인 땔감마저 떨어져 차가운 방 안에는 냉기만이 가득하였습니다. 영수는 여명이 트기도 전인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얼어붙은 주먹을 비벼가며 찬물로 세수를 하고는 낡은 저고리 위에 해진 속옷을 겹쳐 입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온기가 좀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의 정적을 깨고 저작거리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어머니를 위한 일자리라는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동이 트는 순간부터 붉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황혼역까지 단 한 푼의 일거리라도 얻고자 저작거리를 헤매었습니다. 낡아빠진 집시는 이미 밑창이 다 닳아 길가의 차가운 돌멩이들이 발바닥을 그대로 때리는 통증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간절히 일거리를 청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선과 외면뿐이었습니다. 그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서운 겨울 바람처럼 일자리 또한 꽁꽁 얼어붙은 듯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굴곡진 삶의 고단함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텅 빈 두 손으로 싸늘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영수의 마음을 저미게 만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차가운 공기 속에 스며든 어머니의 희미한 기침 소리가 그의 귀를 스쳤습니다.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계신 어머니 박술래의 모습은 며칠 전보다 더욱 야위어 있었습니다. 움푹 들어간 눈가에는 푸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겨우 숨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간밤에 겨우 끓여들인 물죽마저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영수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파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금세 뜨거운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목울대가 저절로 메어왔습니다. 박술래는 아들의 깊은 시름을 덜어주려는 듯 힘없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메마른 들꽃처럼 처연하였습니다. 뼈마디가 굵고 거칠어진 손으로 아들 영수의 투박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마른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는 여전히 따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 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녹아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박술래의 목소리는 오랜 굶주림과 병고로 인해 갈라져 나왔지만 그 안에 담긴 자식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염려는 너무나 깊고 굳건하였습니다. 영수는 어머니의 작은 위로와 그 깊은 사랑 앞에서
더욱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며칠 전 꼬마 아이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건네던 그 순간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꽁꽁 언 손으로 국밥 그릇을 건네주며 느꼈던 일말의 뿌듯함은 이제 가슴을 찌르는 칼날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잠시의 인정에 이끌려 베푼 그 한 그릇의 국밥이 지금 이 순간 어머니를 더 큰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만약 그 국밥 값이 어머니의 약값으로 쓰였더라면, 만약 그 귀한 쌀로 어머니께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지어드릴 수 있었더라면, 지금 어머니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는 이토록 깊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얄팍한 인정이 결국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방구석에 홀로 앉아 그는 밤새도록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릇된 선택을 지독하게 자책하였습니다. 고개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수의 마음속에는 고통스러운 후회와 깊은 절망감이 뒤섞인 한숨만이 가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한숨은 차가운 방 공기를 더욱 싸늘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던 며칠 후였습니다. 마을 저작거리에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무겁고 흉흉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끌벅적했을 장터에는 알 수 없는 침묵과 함께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경계심이 역력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는 이야기와 함께 멀리 떨어진 이 작은 마을까지 잃어버린 왕자를 찾는 관군들이 들이닥쳐 수색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든 이야기라며 고개를 젓던 이들도 장터 어귀에 나타난 낯선 차림의 사내들을 보고는 금세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김영수는 저작거리의 소문에 귀 기울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 박술래 여사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며칠 전 국밥 한 그릇을 나누어 주었던 그 순간 이후로도 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면 박술래 여사의 마른 기침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차올라 김영수의 잠까지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긁어올리는 듯한 그 소리는 김영수의 심장을 죄어오는 듯하였습니다. 김영수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잠든 얼굴에 다가섰습니다. 메마른 입술은 파르르니 떨리고 있었고 깊게 패인 눈가는 더욱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등을 어머니 박술래 여사의 이마에 가만히 얹어보았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야윈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으며 거친 숨소리는 몹시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뜨거운 눈물로 가득 차오르는 듯하였습니다. 텅 비어버린 주머니는 그의 무력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오직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 박술래 여사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아른거렸습니다. 잃어버린 왕자니 관군의 수색이니 하는 이야기는 그에게는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어머니께 드릴 따뜻한 물 한 모금조차 걱정해야 하는 김영수에게는 그러한 소문들이 사치스럽고 허황된 이야기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점차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하였습니다. 김영수는 며칠 전
그에게 국밥을 내어달라 말했던 창백하고 귀티 나던 꼬마의 얼굴을 불현듯 떠올렸습니다. 그 꼬마의 옷차림은 비록 허름하였으나 그 아이의 눈빛과 고상한 분위기는 마을의 여느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그 꼬마가 이 모든 흉흉한 소문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김영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김영수는 어머니 박술래 여사의 옆자리에 앉아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먼동이 트기를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을 감싸는 가운데 그의 불안한 심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잠 못 이루던 영수는 먼동이 트는 것을 불안한 눈으로 맞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칼날 같았고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불길한 예감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어머니 술래가 끓여주신 물죽을 받아들었지만 씁쓸한 생각에 목구멍으로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부터 쩌렁쩌렁 울리는 발굽 소리와 함께 섬뜩한 북소리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문 밖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닫혔던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무장한 관군들이 영수의 오두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낡은 문짝이 부서지는 소리가 귓가를 찢었습니다. 영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술래는 놀라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관군들은 거침없이 방 안을 둘러보더니 매서운 눈빛으로 영수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창과 칼이 번뜩였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장수가 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냉혹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장수는 칼집에 꽂힌 칼을 잡고 영수에게 성큼 다가섰습니다. 영수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머니 술래의 창백한 얼굴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그러나 장수는 영수의 의지를 꺾으려는 듯 더욱 강압적인 목소리로 영수를 향해 명령했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작은 오두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영수, 내 이놈, 순순히 끌려가지 못할까? 관군들은 망설임 없이 영수의 팔을 붙잡아 거칠게 끌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술래는 비명을 지르며 영수에게 달려들었지만 관군들의 칼날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노쇠한 몸으로 아들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는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도 애처로웠습니다. 영수는 끌려가면서도 어머니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오두막 문을 나서자마자 햇빛이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밖은 이미 관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수는 자신이 알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앞날은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여전히 매섭게 불어닥치는 아침, 영수는 꽁꽁 묶인 채 관군들의 거친 손에 이끌려 도성 안으로 향하였습니다. 그의 몸은 지독히 추웠지만 그보다 더욱 차가운 것은 심장을 옥죄어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거친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었고 걸음을 재촉하는 관군들의 딱딱한 군화 소리는 영수의 귓가에 공포스러운 메아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난생 처음 마주하는 거대한 도성의 위용은 영수의 작은 존재감을 더욱 왜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웅장한 도성문을 지나자 저작거리에 활기 넘치던 소음은 이내 묵직하고 근엄한 궁궐의 담장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높이 솟은 궁궐의 담장과 화려한 단청으로 장식된 전각들은 마치 감히 올려다볼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의 경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리도 혹독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듯한 회랑을 지나자 발걸음은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회랑의 길고 검푸른 기와지붕 아래로 스며드는 새벽 햇살은 차갑고 날카로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회랑의 복잡한 구조는 영수에게 미로처럼 느껴졌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마침내 웅장하고 근엄한 분위기가 감도는 거대한 전각 앞에 다다랐습니다. 검고 굳건한 문은 마치 거대한 입처럼 닫혀 있었고 그 앞에서는 2명의 장대한 무사가 움직이지 않는 조각상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엄숙한 기운에 영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예상을 한참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높이 솟은 용상에는 황금빛 골룡포를 입은 임금 이성호가 위엄 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칼날처럼 예리하여 영수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용상 좌우로는 수많은 신하들이 마치 병풍처럼 도열해 있었으며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전각 안은 짙은 정적에 잠겨 있었고 오직 영수의 거친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수는 관군들의 압박에 이겨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화강암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그의 해진 옷깃 사이로 스며들어 온몸을 휘감는 듯 했습니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엄숙하고 위압적인 분위기의 영수는 혹독한 처벌을 예상하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손끝 발끝까지 저릿한 마비감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엄청난 권력의 정점에 끌려왔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생생한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임금의 존재는 너무나도 거대하여 영수는 감히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의 보잘것없는 존재가 이 거대한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침묵이 전각 안에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영수의 심장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 같았습니다. 시간이 한없이 길게 느껴지던 순간 용상에 앉아있던 임금 이성호의 목소리가 조용하고도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권위와 함께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떨림이라기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얽힌 떨림처럼 들렸습니다. 임금의 눈은 여전히 영수를 꿰뚫어 보는 듯 강렬하였으나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빛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임금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영수는 고개를 들었지만 놀라움과 혼란으로 인해 입이 쉬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임금의 질문이 맴돌았으나 그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 아들. 국밥. 그날 국밥을 먹였던 꼬마는 그저 추위에 떨며 배고파하던 가련한 아이로만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영수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임금 이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고 멍한 표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 영수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헤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각에 굳게 닫혀 있던 한쪽 문이 다시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서는 익숙한 듯 낯선 얼굴의 소년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굶주림에 허덕이던 창백하고 여위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소년은 깨끗하고 잘 지어진 비단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눈빛은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안색의 소년, 바로 이원이었습니다. 이원은 전각 안으로 당당히 들어서더니 무릎을 꿇고 있는 영수를 발견하고는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눈은 영수를 보자마자 호기심과 반가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는 주저함 없이 영수를 향해 작은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이원의 맑고 또렷한 외침은 전각 안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영수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경악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창백하고 배고프던 꼬마가 정녕 이 나라의 왕자였다니 영수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영수의 마음을 덮쳐왔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엄청난 혼란, 그리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운명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임금 이성호는 그런 영수를 이전과는 다른 온화하고 깊이 있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더불어 알 수 없는 기대감 같은 것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영수는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이 엄청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전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충격과 혼란 속에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야에는 웅장한 전각의 거대한 기둥들과 화려한 단청이 아득히 펼쳐져 있었으며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임금 이성호의 위엄 있는 모습이 강렬하게 박혔습니다. 이성호 임금의 깊고 형형한 눈빛은 마치 영수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느껴졌습니다. 온몸의 털끝 하나까지 시선을 빼앗기는 듯한 압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전각의 공기 속에서도 영수의 등줄기에서는 땀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그의 심장은 마치 북을 치는 듯 거세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전각 안에 모인 모든 대신과 문무백관의 시선이 마치 꿰뚫어보는 칼날처럼 영수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손을 애써 소매자락 안에 감추며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떨리는 무릎을 애써 지탱했습니다. 깊게 들이쉰 숨을 천천히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은 파문처럼 정적에 잠긴 전각에 퍼져나갔습니다. 영수는 먼저 자신의 보잘것없는 신분을 겸손히 밝히며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미약하여 겨우 들릴 듯 말 듯하였으나 이내 담담하고 진실된 어조로 이어지며 전각 안에 묵직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영수는 며칠 전 매서운 한파 속에 곤주려 쓰러져 있던 어린 왕자 이원을 우연히 발견했던 그날의 처절한 상황을 차분하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언 손발, 파랗게 질린 입술, 그리고 삶의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듯 간절히 자신을 바라보던 이원의 큰 눈망울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라 그의 목소리에 담겼습니다. 자신은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하고 미천한 백성에 불과했지만
눈앞에서 어린아이가 고통스럽게 굶주려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고, 자신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조용히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거짓이나 꾸밈도 섞여 있지 않은 깊은 진정성이 배어 있었고, 그 진심은 차가운 전각의 공기마저 잠시 멈추게 하는 듯 했습니다. 모든 대신들의 시선이 영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성호 임금은 영수의 이야기를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은 처음에는 미동도 없었으나 영수의 진실된 고백이 이어질수록 임금의 표정에서는 점차 흡족함과 함께 깊은 깨달음 같은 것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의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영수의 진실된 이야기에 감응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영수는 임금의 따뜻해진 시선 속에서 약간의 용기를 얻은 듯 이어서 병든 어머니 박순례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과 깊은 애정이 절절하게 묻어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알아온 병으로 인해 순례는 날마다 기력이 쇠하고 있었으며 작은 기침에도 숨이 가빠지는 연약한 몸이었습니다. 영수는 그런 어머니 순례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자신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짐을 느끼며 매일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해야만 했던 지난날의 고단함을 덤덤히 이야기했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장터에서 국밥을 팔고 허드레시를 마다하지 않으며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그의 목소리에서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굳은 살 박인 그의 손이 그의 지난 세월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영수의 담담하지만 진실되고 애틋한 고백은 웅장한 전각 안을 일순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는 낮은 웅성거림이 들려왔고 몇몇 신하들의 눈빛에서는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일렁이는 듯 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는 듯 잠시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이성호 임금은 영수의 지극한 효심과 순수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은 듯 앉아있던 용상에서 몸을 살짝 일으켰습니다. 그의 인자한 얼굴에는 그제야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고 이는 영수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임금의 입가에 어린 미소는 굳게 닫혔던 전각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감싸는 듯 했습니다. 임금 이성호는 영수의 순수한 마음과 병든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에 깊이 감탄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성호는 영수에게 마땅히 큰 보상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영수에게 높은 벼슬과 함께 많은 재물을 하사하겠다고 엄숙히 명했습니다. 이는 가난한 주막의 아들에게는 가히 일생일대에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회였습니다. 일순간 웅장한 전각 안에는 정적만이 흐르며 모든 신하들의 시선이 경외감과 함께 영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영수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뜻밖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잠시 망설임과 함께 결연한 빛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명예와 부귀를 단숨에 얻을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인간적인 갈등이 스쳤으나 이내 그는 단호히 고개를 굳게 다졌습니다.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이전보다 더욱 깊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을 듯 숙여졌습니다. 영수는 황송하옵지만 분에 넘치는 높은 벼슬은 감히 받을 수 없사오니 거두어 달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작은 떨림이 있었으나
결코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병든 어머니 박술래를 편안하고 따뜻하게 모실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재물만을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명예나 부귀에 대한 욕심 없는 진정한 겸손함과 오직 어머니만을 생각하는 순수한 효심이 고스란히 서려 있었습니다. 전각 안의 모든 신하들은 영수의 뜻밖의 청에 놀라 술렁거렸고 몇몇은 웅성거리며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경멸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성호 임금은 이러한 영수의 비범하고 진실된 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영수는 숨을 죽인 채 임금의 다음 말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전각의 공기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임금의 다음 한마디에 영수의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었습니다. 영수 나리의 진실되고 꾸밈없는 마음은 임금 이성호 전하의 깊은 연민과 감동을 더욱더 자극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용상에 깊이 앉아 계시다가 마치 천근의 무게라도 되는 듯 천천히 그러나 엄숙하게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붉은 용포 자락이 스치며 나는 미세한 비단 소리마저도 숨죽인 정적 속에 크게 울려 퍼지는 듯하여 모든 이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이성호 전하께서는 그 위엄 넘치는 발걸음으로 어전의 중앙을 가로질러 영수 나리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겹겹이 늘어선 신하들의 시선이 그 뒤를 따랐고 전각 안에는 오직 임금의 발소리만이 나지막이 울릴 뿐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마침내 영수 나리 앞에 서시어 망설임 없이 그의 어깨에 따뜻한 손을 얹으셨습니다. 전하의 눈빛은 비록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으나 그 깊은 곳에서는 한 미천한 백성의 지극한 효심과 인간으로서의 굳건한 품성에 대한 한없는 존경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옥좌의 주인으로서 모든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자신의 막중한 책무를 다시금 깨닫는 듯한 깊은 울림이 전하의 마음에 스며들었음이 분명하였습니다. 어전의 모든 신하 또한 영수 나리의 겸손함과 지극한 효심에 저마다 경외감과 함께 흠뻑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냉정하고 무표정했던 대신들의 얼굴에도 미묘한 동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몇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깊이 숙여 영수 나리에게 경의를 표하였고 어떤 이는 자신도 모르게 눈가에 촉촉한 물기를 머금은 채 그를 응시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부귀영화조차도 하찮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가치, 즉 따뜻한 인심과 순수한 효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조용히 그리고 묵직하게 자리 잡는 듯 보였습니다. 이성호 전하께서는 영수 나리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시며 나지막이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하면서도 자애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고 영수의 굳건한 마음을 헤아리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높은 벼슬을 정중히 사양하는 영수 나리의 뜻을 깊이 헤아려 주신 전하의 지극한 배려였습니다. 동시에 그의 고든 인품과 백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이 나라 백성을 다스리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임금의 해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 나리는 임금의 따뜻하고 사려 깊은 처사에 감격하여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임금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함과 함께 한평생 병든 어머니를 모시느라 고단했던 지극한 효심이 마침내 보답받는 듯한 벅찬 감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흐르는 눈물 속에서도 전하께 거듭하여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쉼 없이 떨리고 있었으나 그 떨림 속에는 슬픔이 아닌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하였습니다. 며칠 후 영수 나리는 어머니 순례 나리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작은 고을로 조용히 향하였습니다. 아직 겨울의 한기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길이었으나 영수 나리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낡은 가마 속에서 순례 나리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연신 기특하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녀의 야윈 얼굴에도 조금씩 건강한 혈색이 돌기 시작하는 듯하였습니다. 고을 어귀에 당도하자 백성들은 새로운 관리의 부임 소식에 저마다 문 밖으로 나와 영수 나리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은 소박하고 겸손한 새 관리의 모습에 깊은 신뢰와 기대를 보냈습니다. 영수 나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자신을 낮추는 겸허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자신의 자리에서 밤낮으로 백성을 위해 애쓰고 돌보았습니다. 그의 행정은 언제나 고통받는 백성들의 아픔과 고단함을 헤아리는 데서 시작되었으며 한밤중에도 등불을 밝히고 민원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공정한 판결은 점차 고을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순례 나리는 아들 영수 나리의 지극한 보살핌과 따뜻한 마음 덕분에 병세가 놀랍도록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더 이상 작은 기침에도 숨 가빠하지 않았고 옅은 미소 대신 온화한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아들이 관청에서 돌아오는 저녁이면 그녀는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며 하루 동안 있었던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드리웠던 근심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이제는 백성을 위하는 보람과 행복만이 가득하였습니다. 순례 나리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과 평안하고 안정된 삶 속에서 남은 여생을 더없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내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 속에서도 온화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영수 나리는 어머니께서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보금자리는 고단한 백성들에게는 작은 희망의 등불처럼, 그리고 영수 나리 모자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따뜻한 안식처처럼 고을 안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삶의 희망을 넘어 인간적인 연민과 효심의 가치를 은은하게 비추는 듯하였습니다. 영수 나리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조선 팔도 방방곡곡에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굶주린 어린아이에게 베푼 국밥 한 그릇에 인심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자를 구하고 나아가 한 고을의 백성을 위한 삶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수많은 이야기꾼들의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나라의 은혜를 얻고 백성을 보살핀 사내로 회자되며 그의 선행과 지극한 효심은 오랜 세월 동안 민담과 설화의 형태로 남아 사람들에게 커다란 교훈과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가 베푼 지극히 작은 인심, 즉 한겨울 굶주림에 허덕이던 어린아이에게 조건 없이 건넨 국밥 한 그릇이 불러온 거대한 파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참된 사랑의 가치를 온 세상에 일깨웠습니다. 영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정을 넘어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낮은 곳에서 묵묵히 빛을 발하며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나 명예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넉넉한 마음과 부모를 공경하는 지극한 효심에 있음을
온 세상에 일깨워 주었습니다. 영수 나리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며 진정한 인간다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작은 선행이 가져올 수 있는 거대한 변화와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얼마나 밝게 비출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느끼셨나요?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